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안 했으면 당장 하러 가세요.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하다 콤뷰. 안녕, 나는 선이야. 안녕, 나는 베니야. 오늘 우리는 행복의 나라 한번 리뷰해 볼 거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재밌게 들어줘. 자, 그럼 빠르게 30초 줄거리 소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정보부장에 의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암살에 가담했던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태주 대령은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빈 대통령 자리를 두고 둘러싼 권력 암투는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이를 막기 위해 법정 개싸움의 1인자 변호사 정인우는 권력에 맞서 박 대령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부터 한번 해볼까? 좋아요. 베니는 어떻게 봤어? 나는 이 영화를 무난하게 재미있었다. 이 정도로 봤어. 비교적 최근에 우리 같은 시기에 서울의 봄, 그지? 이 영화가 나왔잖아. 그래서 그런지 이게 오버랩으로 뭔가 역사의 퍼즐이 이렇게 끼워 맞춰지는 기분? 그렇게 의미가 깊었어? 아니, 뭔가 같은 시기가 나오니까 그지? 이걸 이 각도로도 보고 저 각도로도 보고 약간 이렇게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1979년을 그래도 알아가는 느낌이 들었어. 그 두 영화를 같이 보니까.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 서울의 봄 속에 과거 역사잖아. 그지? 그 속에 약간 현대인의 감정을 가진 조정석이 들어가서 뭔가 이 시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좀 대신해주는 느낌? 왜냐면 굴복하지 않고 가끔가다 면전에 대고 욕도 하고 그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약간 요런 캐릭터를 보면서 살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서울의 봄보다 영화의 웅장함은 좀 덜하지만 그나마 조금이나마 찰진 그 현대인의 감성이 투영된 조정석을 보고 싶다면 나는 이 영화 볼만 할 것 같아. 그럼 그렇구만. 선인 어떻게 봤을까? 당황스럽네요. 전혀 다른가 보죠? 네, 나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나는 보다가 진짜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아니 뭐 일단은 11.6 사건이나 12.12 군사반란 뭐 이런 민주화를 다룬 소재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맞아. 이제는 좀 질릴 때도 된 것 같고, 뭐 물론 또 그 가운데 정말 수작들도 많았지만 행복의 나라는 거기에 못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 뭐 군사 정권 시절에 이 법정물은 변호인이 있었고 112 군사 반란을 다룬 이 훌륭한 작품에는 서울의 봄이 있잖아. 내가 느꼈을 때는 행복의 나라는 이 각각의 하위 호환을 합쳐놓은 느낌? 그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큰 스토리 줄기는 박태주 대령을 살리기 위한 맞아. 게 주요한 목적이잖아. 근데 나 이 박태주 대령의 서사에도 잘 공감이 안 가더라고. 아니 뭐 중간에 군 검찰관이 군인은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박태주 대령한테 반대로 묻잖아. 그쪽이 암살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아니냐고. 맞아. 그럼 사실 바로 모순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약간 그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으니까 계속 공감이 안 됐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나도 사실 검찰관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엄청난 논리다. 설득됐어. 맞지. 검찰관 말이 맞지.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 되게 많이 본 소재, 이 공감 가지 않는 서사가 겹치면서 재미가 많이 반감된 느낌? 그래서 뭐 나는 너만큼 재밌게 본 것 같진 않아.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도 뭐 서울의 봄보다는 덜 재밌게 봤거든. 확실히 그 서울의 봄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 맞아. 우리가 인상 깊게 본 인물들을 한 명씩 선정을 해볼까? 좋아. 선이는 누굴 골랐을까? 나는 박태주 대령을 연기한 이선균 배우를 선택해봤어. 아무래도 이번 작품이 이선균 배우의 유작이라서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 그건 그치. 일단 필모부터 한번 짚어보면, 원래 원광대학교 대학생이었던 이선균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배우의 꿈을 키워가게 됐고, 결국 큰 뜻을 품고 대학을 자퇴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1기 학생으로 입학을 했어. 와, 일기구나. 오. 물론 졸업 직후에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어서 상당 기간 백수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2001년에 연인들이라는 시트콤으로 데뷔를 했어. 그러다가 이렇다 할 활동이 크게 없다가 2007년에 하얀 거탑에서 훌륭한 연기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엔 커피 프린스 1호점, 파스타 알아? 알아. 봉골레 그거 아니야? 봉골레 하나 이거 있잖아.
그리고 골든타임, 나의 아저씨 등 출연한 모든 드라마를 성공시키면서 대한민국 대표 배우로 자리를 잡았어. 영화에서도 초기엔 조금 부진했거든? 그러다가 내 아내의 모든 것, 체포왕 등에서부터 슬금슬금 입지를 다지다가 조진웅과 함께한 끝까지 간다라는 작품에서 2015년 백상 예술대상을 수상했고 2019년 칸 영화제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출연해서 훌륭한 연기로 호평을 받았어. 맞아, 기생충 맞아, 빼놓을 맞아. 수 없지. 맞아. 그 냄새 잘 맡는 아저씨. 맞아. 베니는 누구를 선택했어? 나는 볼까 말까에서 내가 말했듯이 인상 깊게 본 배우, 12.6 사건으로 재판에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한 박태주를 변호하는 변호사 정인우 역의 조정석 배우를 선택했어. 박태주 역의 이성균 배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고군분투하는 게 조정석 배우 특유의 연기로 잘 보여진 것 같거든? 그래서 인상이 깊었어. 이 조정석 배우는 1980년생으로 2004년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으로 데뷔했어. 뮤지컬에서 한창 활동할 때 별명이 글쎄 뮤지컬계 아이돌이었대. 아이돌? 어. 왜 아이돌이야? 근데 그럴만하지 않아? 캐릭터 소화 능력이랑 그 순발력이 너무 뛰어나잖아. 게다가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예능이면 예능, 연기면 연기까지. 그리고 꽤 훈훈하시잖아? 나는 뭐 잘생겼다에 초점을 둔 줄 알았어. 물론 잘생기긴 하셨지. 잘생기긴 그럼 하셨지, 그치? 그것도 그렇고 약간 만능 육각형 배우로서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있었대. 뮤지컬 이후 2012년 더킹 투 하츠에서 은시경 역을 영화 건축학개로 내서 납득이 역으로 출연해 두 역할 모두 인기를 끌었어. 기억나지? 그 존나 비비어? 혀를 아주 이때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시작해서 딱 이때 더킹 투 하츠랑 건축학개로 모두 봤거든? 근데 그 두 작품 모두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서 진짜 은시경을 결말해서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나도 그 애원하던 시청자 중 한 명이었거든. 그리고 그 2015년 박보영 배우와의 오나의 귀신님, 2016년 공효진 배우와의 질투의 화신도 흥행하며 로코에서도 한 자리를 했고 또 유명한 거 있지. 2019년 영화 엑시트. 그거 진짜 재밌지. 그거 엄청 재밌지. 게다가 같은 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역시 특유의 재치 있는 모습과 출중한 연기력으로 아주 흥행가도를 달린 배우야. 익준이 형. 그럼 게다가 최근에는 영화 파일럿 지금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잖아. 그래? 그래서 이 모든 작품에서 출중한 연기력으로 다 커버하는 멋진 배우라고 나는 봐. 하긴 그 행복의 나라 보러 극장 갔는데 한편에는 행복의 나라 딱 걸려 있고 다른 한편에는 파일럿 걸려 있는데 이게 맞아. 참 이 괴리가 약간 본인과의 싸움 아니야? 그러니까, 나와 나의 싸움. 맞아. 그럼 베니는 조정석 배우가 연기한 이 정인우가 특히 인상 깊었던 행동이 있어? 나는 많았어. 그중 하나가 관등 성명하는 걸 보고 그지. 조정석 배우가 피식거리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전상두 역의 유재명 배우한테 들키잖아. 그지. 나중에 불려가서 뭐 불려간 건 아니지만 어쩌다 만나서 군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러니까 우리나라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또 본심이 안 나오니까 다시 군벌이가 뭐라고 생각하나 맞아. 이러니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얼버무리니까 겁쟁이라면서 이렇게 뒤돌아가잖아. 근데 그때 그 뒤돌아가는 전상두 역의 유재명 배우에게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손에 쥐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때 진짜 현대 사람이 그곳에 있는 듯한 약간 나는 대리 시원함을 느꼈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대들 수 있는 화끈함이 만약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높은 사람을 만났어. 내가 진짜 뒷골목으로 불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입 밖으로 내뱉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 그치. 그래서 그런 기세가 약간 나도 보면서 저 친구 할 말 하는 친구구만. 약간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었달까? 맞아. 그래서 시작부터 눈엣 가시가 된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런 배포가 좋았던 장면이었어. 맞아. 그 씬이 특히 약간 배우들이 연기로 차력쇼를 한 그런 부분이었지. 둘이서 맞아. 아주. 그리고 난 하나 더 있는데 더 얘기해. 뭐냐면 난 여기서 또 한 번 더 화끈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이가 자꾸 갸웃갸웃거리는데 나는 그 전상두로부터 비밀 쪽지가 법정에서 오가는 걸 이걸 조정석 배우가 발견을 하잖아. 그지. 자꾸 안에서부터 쪽지가 나오고 그 쪽지를 보고 그 현장에서 반영이 되는 상황이 자꾸 눈앞에 보이는데 그치.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걸 잽싸게 낚아채서 바로 기자들에게 알리고 이런 식이면 재판을 왜 하냐고 화내는 게 정말 맞는 말. 그래서 이게 그 시대라면 힘들 수도 있는 일이지만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게 나는 좋았어, 그 장면. 저 웃음의 의미는 뭘까? 그럼 선희는 어떤 장면일까? 나는 일단은 극 중에서 이 박대령이 강직한 군인의 모습을 자주 보이잖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관인 정보부장을 팔 수 없다는 말을 한다거나 맞아. 자기가 압도적으로 불리한데 그래도 본인은 군인이기 때문에 단심 재판이 군사법정에 서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되게 답답한데 뭔가 또 강직한 모습이 잘 드러나서 인상적이긴 했어. 근데 진짜 너무 답답하긴 했어. 근데 이제 좀 후반부 가면은 그래도 자기가 죽으면 홀로 남을 가족들 생각에 벽에 머리를 찍으면서 슬퍼하는 장면도 있고 해서 맞아. 좀 인간적으로 고뇌하는 장면을 잘 보여주긴 하더라고. 그랬지. 그러면 대통령 암살인 줄 몰랐다고 하던지. 그러니까 너무 늦었지. 이미 알았다고 해놓고서. 아유, 진짜. 그러면 시사인 이슈토크로 넘어가 볼까? 좋아. 박태주 대령의 실제 모티브가 된 인물이 있다 하더라고. 맞아. 바로 비서실장 박흥주라는 실존 인물이야. 이 이성균 배우가 연기한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역의 박태주는 실존 인물 박흥주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는데 1939년생인 박흥주 대령은 대한민국 육군대령이자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으로 1979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12.6, 그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야. 6.25 전쟁 때 월나무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가난으로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했다고 해. 이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군대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보여서 1978년 12월 38살의 젊은 나이에 대령에 진급했대. 이게 되게 대단한 기록인 거겠지? 그 당시에는 엄청난 엘리트였던 거 아닐까? 그치. 나는 군대를 잘 모르니까 이 대령이 얼마나 높은지 대령 잘 가늠이 안 가네. 되게 높죠. 근데 이걸 38살에 달성했대. 잠깐만 38살의 대령? 어. 스고이하구만. 그렇지만 이런 엘리트 코스에도 아주 청렴한 것으로 유명해서 영화처럼 실제 반지 앞 판잣집에서 거주했다고 하네. 또 영화처럼 사형이 확정돼서 40세의 나이에 사형이 집행됐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만세, 대한육군 만세 부르짖었다고 전해져.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던 거지. 그러면 이 당시 재판과 재판 전후의 정세가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선희가 말해줄 수 있을까? 당시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초유의 사태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단심제 군사법원이 집행이 됐어. 암살범 김재규가 박흥주는 자신의 명령을 따랐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또 가족들도 실제로 그 영화에 나왔던 사진처럼 우리 맞아, 아버지를 맞아. 살려주세요 뭐 이런 사진 있잖아. 그 사진을 그대로 찍으면서 선처를 호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일단은 박흥주가 암살에 가담했고 또 그 과정에서 한 명 이상을 죽인 거는 확실했기 때문에 사형이 결국엔 확정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아무래도 이 김재규가 한때는 정보부장으로 엄청난 권력을 누렸잖아. 맞아. 그래서 그 김재규의 비서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12.12 사태로 급하게 자리를 잡은 전두환한테는 일종의 위협이었나 봐. 그래서 군사 반란 이후 3개월 뒤인 1980년 3월에 아직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그래도 관련자 중에 가장 먼저 사형이 집행됐어. 그렇다고 하더라고. 영화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는 게 이 재판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가 뭐 그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잖아. 그 과정을 보면서 생각한 바가 있어? 베니는? 나는 이 모든 게 마지막에 16일 만에 이루어진 졸속 재판이라고 나오잖아. 정말 유일한 군인이었기에 단심 재판이 진행됐다고 해도 아직 같은 사건에 대한 그 다른 사람들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잖아. 근데 그렇게 빨리 형을 집행한 이유가 뭘까 하고 의문이 들더라고. 그 영화상에서는 꽤 오랜 시간을 준 것 같이 보이지만 뭔가 한 일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머리를 굴리고 이러는데 2주면 진짜 너무 짧잖아. 그지. 그래서 정말 정인우 역의 조정석 배우가 말했듯이 3심이라도 받자고 안 했으면 더 단칼에 결정된다는 게 나는 조금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그냥 범인은 확정이고 사형도 확정이고 그냥 형식만 맞추자. 뭐 너가 3심 해달라니까 3심 해주는데 어쨌든 사형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지. 선희는 어떤 생각을 했어? 아휴, 난 답답하더라고. 답답하다.
이게 물론 그려지는 과정이 판사가 권력자한테 일일이 쪽지를 받아가면서 이 재판이 날림인 것도 답답했는데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랐다. 정보부장이 말하는 바가 대통령 암살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유리한 바가 생길 텐데 그걸 강직하게 대통령 암살인 것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다 불어버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명령에 따랐다는 사람이 명령책의 가장 우두머리인 대통령 암살에 가담했을 때부터 사실 그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너무 쉽게 부정당하니까 난 공감이 잘 안 가더라고. 처음부터 맥이 빠졌다?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근데 나도 그 부분에서는 살짝 그러긴 했어. 근데 약간 거기에는 그것도 반영된 것 같아. 그 상관인 김재규? 상관인 김재규가 명령을 내릴 때 민주주의를 위한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도 하고 또 찾아보면 육군 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어떤 부대에 발령됐을 때부터 그 상관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연이 되게 긴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은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김재규의 명령에 굴복할 수 없었다. 약간 요런 의미로 풀이된 게 아닐까 근데 싶어. 그래놓고 왜 6번으로 가자고 했는지. 그건 또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도 되게 미스테리라고 하더라고. 아, 실제로도 자기 본부인 정보부로 갈지 아니면 6번으로 갈지 되게 고민을 하다가 대통령을 암살한 큰일을 하고 나니까 당황했는지 6번으로 가서 바로 체포를 당해버렸다. 그렇게 하더라고. 사실상 자수한 거지 그 정도면. 그치? 응. 그러게. 또 아차 싶었나? 잘 모르겠다. 그러게. 이게 우리 콤비에서 다루는 두 번째 사실 기반 영화잖아. 그럼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권력, 민주주의, 정치적, 법적 쟁점 약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을까? 나는 보면은 인상 깊게 볼 만한 부분이 이 권력자의 위선을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왜냐면은 작중에서 전상두가 이 정인우가 큰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외친 군인을 비웃을 때 어디 감히 목숨을 바치는 군인을 비웃냐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참군인의 모습을 비추잖아. 그런 부분에 보면 약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후반부에 쿠데타 성공 이후에는 골프공을 막 주우게 시키면서 나라엔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를 가져올 사람은 나다라고 되게 오만한 모습을 비추잖아. 맞아. 그런 걸 보면 권력에 취한 사람이 정말 오만해질 수도 있고 뭐든 할 수 있었겠구나 그 시대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베니는? 나도 비슷해. 민주주의를 찾고자 했으나 권력에 굴복한 것을 서울의 봄에 이어서 또 한 번 보여준 것 같아. 결국에는 제 상사를 체포하는 엔딩으로 끝나서 변호 계획도 무산되고 공범으로 사형이 확정되잖아. 이 조정석 배우가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치면 뭐해. 그 위에서 더 강한 힘으로 누르는데 그지. 그런 무기력함이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더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극대화해서 드러난 게 아닌가? 그게 이 영화에서 보이는 포인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박흥주가 사실 이 서울의 봄의 이태신 그러니까 이 모티브가 됐던 장태환 장군하고도 은근히 비견될 만한 부분이 있잖아. 이 두 인물이 보이는 공통점과 시사점이 있을까? 근데 꽤 닮지 않았어? 그치. 그려지는 모습이. 그치. 현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뻣뻣함? 군인으로서의 올곧음이 굉장히 돋보이는 인물들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정직에도 그만한 대가를 못 받는다는 게 결국 형 집행 엔딩으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만한 대가를 못 받는다는 게 시사점 같아. 그 정직을 이상적인 미라고 사회가 추구를 해도 현실에선 돌아오는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행복의 나라 박태주 역할과 서울의 봄 이태신 역할이 보여주는 것 같아. 또 그거를 진짜 시사점, 요즘이랑 비견해서 생각해 본다면 요즘같이 정직과 공정을 내세우는 시대에 그걸 딱 보여주면서 더 그 가치를 부각하고 공감을 사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어. 이 굴절된 현실에 보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느끼고 분노하게 만들잖아. 더 공정과 정직이 대우받는 현실을 바라게 만드는 약간 영화의 속셈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선희는? 나는 둘 다 뭔가 미화된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둘 다 강직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 순수하게 뭔가 민주주의의 투사 뭐 이런 식으로 비추기에는 무리가 있는 인물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은 박태주의 모티브가 된 박흥조도 결국에는 박정희라는 독재자 밑에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던 김재규를 모시던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독재자에게 협력했다는 그늘에서 벗어나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태신의 모티브가 된 장태환도 결국에는 박정희 밑에서 출세한 장성이거든. 박정희도 군인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군인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그 혁명을 통해서 독재자가 됐는데 그 밑에서 출세한 사람이잖아. 뭔가 둘 다 민주주의의 투사로 그려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해. 아무래도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후대에 와서 민주주의를 그려내는 과정에서 기존 독재자들을 악으로 규정하니까 반대로 선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화될 인물을 찾고 대적할 인물을 찾다 보니까 이 두 인물이 선정이 된 거고, 물론 이 사람들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 이상의 이 미화가 첨가된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조형 포인트인 것 같아. 맞아. 그럼 이제 바로 드르륵 탁 넘어가 볼까? 좋아. 베니가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한번 말해줘. 나는 정인우 역의 조정석 배우가 괴한에 갑자기 납치당하고 구타당하는 장면? 그 장면 이후에 아버지를 떠올렸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버지가 한평생 가족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며 민주주의를 생각하며 사셨던 아버지가 그리 타작당했을 걸 생각하니까 정인우 역이 아버지를 더욱 이해할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했어. 누구를 숨겨주고 그런 걸 아들 입장에서 못 믿었게 생각했을 텐데 그 이후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장면이어서 나한테는 이 장면이 살짝 먹먹하게 다가왔어. 뭔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느낌? 선희는? 나는 군 검찰관이 박태주 대령한테 부장의 명령이 대통령 암살인지 몰랐느냐라고 물을 때 알고 있었다라고 순순히 얘기할 때 너무 답답했어. 아, 저걸 말하네. 그래서 그리고 또 짜증났던 게 그 옆에서 정보부장이 같이 재판을 듣고 있었잖아. 근데 본인이 명령해서 시켰잖아. 물론 실제 역사에서는 옹호를 해줬지만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도 좀 짜증나더라고. 아니 네가 시켰잖아. 왜 가만 앉아있는데. 이게 실제 역사에서는 많이 옹호를 했다 그러는데, 선처를 부탁했다 하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러고 가만히 뚱하게 앉아있으니까 맞아, 그냥 앉아있는 역할로만 나와. 좀 뭐하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전상도 보안사령관이 쿠데타에 성공한 후에 골프장에서 정인우한테 골프채 휘두르면서 공주 오게 시키고 그러면서 맞아. 이 질서를 가져올 사람은 나다 뭐 이렇게 약간 타노스처럼 외치고 있는 게 그것도 좀 답답하더라. 그치. 저거 뭐 약간 그런 느낌? 한데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번 작에서 참모총장 나오잖아. 근데 그 사람의 부관으로 한 명이 나오잖아. 충직한 부관이 한 명 나오잖아. 근데 그 사람이 서울의 봄에서는 그 비열하고 뒤에서 공작을 펼치는 악역으로 나왔었잖아. 몰랐는데? 그게 약간 이게 오버랩 되더라. 그게 좀 신기했어. 사람 얼굴, 그러니까 배우 얼굴을 잘 기억하시는 분이 봤으면 선희처럼 신기했겠다. 근데 배우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그건 몰랐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의 나라 리뷰를 진행해봤어. 콤비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콤바.